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반집 종살이하는 돌쇠란 사람이 있었지요. 돌쇠는 태어나서부터 이 집 종이고 죽을 때까지도 이 집 종이니 늘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가 열리는 방이 붙었고 주인의 아들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자 주인 양반은 돌쇠를 그 아들의 행차에 딸려 보냈지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사실 돌쇠도 한양은 처음이라 들뜬 마음으로 주인 도련님을 모시고 길을 나섰습니다. 모처럼 고된 종살이에서 벗어나 콧바람을 쐬니 천리 길 한양 땅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한 달여 남짓을 돌쇠는 걷고 양반집 도련님은 나귀를 타고 와 한양으로 가는 큰 길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과거꾼들이 정자나무 아래에 몰려 쉬고 있었죠. 그들은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지친 말과 당나귀들에게 물을 먹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양반 텃세가 심한 말주인이 있었는데 부리는 종이 무얼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으로 후려갈기기를 서슴지 않으니 모두들 불편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 작자 하는 짓이 하도 눈꼴이 시렸는지 그 말꼬리에다 몰래 주먹만한 돌멩이를 2개나 묶어놓고 엉덩이를 후려 갈겨버렸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말이 미쳤나? 거기 서지 못하느냐? 말고삐를 잡고 왔던 종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갑니다. 저게 뭐야? 말꼬리에 돌멩이가 달렸잖아. 과거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어댔습니다. 말이 거세게 뛰면 뛸수록 말꼬리에 매달린 돌멩이는 그만큼 세게 말의 양쪽 엉덩이를 갈기니 말이 사정없이 달려갔습니다. 돌쇠 내놈이 또 저런 못된 짓을 했지. 내놈이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얼른 우리 당나귀나 끌고 오거라. 주인이 돌쇠 머리를 쥐어박으며 윽박지르자 돌쇠는 돌아서서 피식 웃으며 구시렁거렸죠. 세상에 양반놈들의 발은 본보기로 만들어놨나? 타고 가는 놈은 뭐고 고삐나 잡고 가는 놈은 뭐야? 과거꾼들의 행차가 한강 백사장에 이르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생과 일반행인들이 잔뜩 몰려 나룻배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 배고픈 주인 도령이 돌쇠에게 요깃거리를 사오라 시켰죠. 그런데 돌쇠는 한참이 지나서야 저쪽에서 손에 그릇 하나를 들고 오는데 손가락으로 연신 그릇 속을 휘저으며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더냐? 팥죽이 옵니다. 이 녀석아, 그런데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팥죽을 젓기는 왜 젓느냐? 말도 마십시오. 여기 백사장에 사람이 하도 몰려 간신히 팥죽 한 그릇 사오는데 팥죽에 그만 콧물이 빠져 그걸 건져내려고 그럽니다. 예끼, 이 777차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너나 처먹어라. 주인이 돌쇠 머리통을 사정없이 쥐어박자 돌쇠는 웃으며 돌아서서 맛있게 팥죽을 먹었죠.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 그들은 한강을 건너 종로에 있는 여관에 들었지요. 돌쇠야, 여비가 부족해서 너하고 당나귀까지 여관에 묵을 수가 없다. 사대문 밖 아무데나 가서 당나귀를 먹이고 있다가 열흘쯤 뒤에 오너라. 주인이 돌쇠에게 돈 단량을 주면서 말하는데 사실 사람도 한 냥으로 하루를 보내기 힘든데 거지 노릇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돈 단량을 받아든 돌쇠가 처음에는 한숨만 나왔는데 이내 무슨 속인지 돌쇠는 빙글빙글 웃으며 당나귀를 끌고 나갔죠. 당나귀를 이끌고 저작거리로 향한 돌쇠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닭을 파는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저씨, 이게 봉이지요? 돌쇠는 큼직한 수탉을 가리키며 잔뜩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닭장수는 멍청하게 돌쇠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이게 분명 봉이 틀림없지요? 이 봉 저한테 파십시오. 한양 가서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데 웬 시골 사람이 와서 닭 보고 봉이라니 코 베어 가라고 얼굴 내미는 격 아니겠습니까? 얼마 내겠는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이 틀림없지요? 젊은이가 보긴 잘 봤네. 어서 흥정이나 하세. 이게 진짜 봉이라면 이 당나귀하고 맞바꿉시다. 닭장수는 수탉 한 마리의 당나귀라니 정말 봉을 만났다는 생각에 당장 수탉과 당나귀를 바꾸었지요. 돌쇠는 봉이라고 우겨대서 당나귀와 바꾼 닭을 안고
다시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제가 오늘 큰 횡재를 했습니다. 장에서 봉을 한 마리 샀어요. 당나귀하고 맞바꿨습니다. 쇳내나 되니까 이런 싼 거래를 했지. 아마 당나귀 3마리 값을 주고도 못 살 것입니다. 돌쇠의 호들갑이 흐드러지자 주인이 가만히 봉이라는 닭을 보곤 말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봉이란 말이냐? 이 미친놈아, 이제 당나귀까지 날려버렸으니 나는 무엇을 타고 집에 간단 말이냐? 도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펄펄 뛰었지요. 내가 너를 더 데리고 있다가는 또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르겠다. 어서 시골로 내려가거라. 어서 가. 도령은 편지를 한 장 써서 안기며 돌쇠 엉덩이를 걷어차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편지를 챙긴 다음 닭을 안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장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닭을 샀던 가게 멀찍이 서서 보니 자신이 맞바꾼 당나귀를 손님 하나가 돈을 치르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닭을 판 가게로 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멀쩡한 닭을 봉이라고 사기를 치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돌쇠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자 닭장수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이 사람아, 내가 먼저 봉이라 하던가. 자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봉이니 뭐니 했잖아. 먼저 봉이라고 한 건 자네야. 먼저든 나중이든 당나귀 한 마리하고 수탉 한 마리를 맞바꾼 것은 사실이 아니고 뭡니까? 당장 포도청에 가서 고발하겠소. 어쩔 테요? 오라를 치겠소. 닭을 물러주겠소? 돌쇠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장사꾼들이 몰려들었지요. 아니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세상에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 팔다니. 일이 원통한 일이 있단 말이오. 사람들이 몰려들고 돌쇠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닭장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나귀는 이미 팔아버렸고 자신은 닭을 봉으로 속여 판 사기꾼이 되었으니 말이죠. 결국 닭장수는 돌쇠에게 당나귀 대신 당나귀 판 돈을 주고서야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쇠는 닭집에서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며 시골로 내려갔죠. 며칠을 걸어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돌쇠는 여관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웬 스님이 말을 타고 주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쯤 오실 줄 알고 몇 번이나 내다봤습니다. 주인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스님을 맞는데 돌쇠가 보기에 그 꼴이 스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었죠.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이 심상치 않은 둘을 보고만 있을 돌쇠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돌쇠가 스님 방으로 쓱 들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젯밤에 이 집 주인 여자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돌을 닦는 스님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부터가 땡초도 예사 땡초가 아니구나 했더니 제 짐작이 틀림없더군요. 당장 이 댁 바깥 주인한테 말하겠소. 뒷감당할 국리나 하시오. 돌쇠가 훌쩍 일어서자 놀란 스님이 돌쇠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말부터 들어보게. 내 말 좀 들어봐. 자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네. 그러니 제발 진정하게. 스님은 대번에 돌쇠를 막아서며 통사정을 하였죠. 그 말에 돌쇠가 안 된다고 쏘아붙이며 문고리를 잡자 스님은 다시 돌쇠를 단단히 붙잡고는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매달렸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럼 이 편지에 무슨 말이 씌어 있는지 그것부터 읽어주시오. 돌쇠는 도령이 써준 편지를 스님 앞에 내놓았지요. 안 그래도 까막눈이라 도령이 써준 편지가 궁금하던 차였는데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군말 없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지요. 아버지, 이 녀석이 한양까지 오는 사이에 일마다 말썽만 부리더니 나중에는 당나귀까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집에 가거든 감나무에다 묶어놓고 안 죽을 만큼만 두들겨 패십시오. 이렇게 씌어 있구먼. 그래요? 그럼 새로 편지를 한 장 써주십시오. 어떻게 쓰란 말인가? 스님은 바랑에서 붓과 먹통을 꺼내며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드디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은 오로지 돌쇠 덕분입니다. 돌쇠는 한양에 오자마자 시험관인 대감에게 줄을 대었고 저를 장원급제 시켜주면 그 대가로 돌쇠를 면천시켜주고 누이와 혼인시켜주기로 약조했는데 제가 정말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급히 전하려 말을 한 필 사서 돌쇠를 먼저 보냅니다. 당장 돌쇠 종 문서를 불태워서 면천부터 시키십시오. 그리고 바로 나를 잡아 누이하고 결혼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오. 종 문서를 태우라니. 그런 엉뚱한 소리를 썼다가
혹 나중에 스님이 머뭇거리자 돌쇠가 스님을 윽박질렀죠. 내가 말한 대로 쓰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알겠네. 알겠어. 다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찌 그리 성질이 급한가? 스님은 돌쇠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저 머슴 놈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 어쩔 수 없었죠. 돌쇠는 편지를 단단히 챙기고 밖으로 나가 스님이 타고 온 말 곁으로 가더니 홀딱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리야! 돌쇠가 스님의 말을 타고 달리자 스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말을 놓고 가지 못하느냐? 스님이 고함을 질렀으나 돌쇠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집으로 말을 몰아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며칠 동안 바람같이 타고 달려서 집에 도착해서는 주인 양반 앞에 편지를 내놓았죠. 편지를 다 읽은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가 도련님을 과거에 급제시켰다니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그 내막을 자세히 말해 보아라. 주인은 편지의 내용을 도저히 못 믿겠는지 돌쇠를 도둑놈 보듯 노려보며 다그쳤지요. 예,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련님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무슨 수가 없나 하고 시험관 맞는다는 대감집을 하루 종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자니까 그 집 종녀석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웬 놈이 남의 집을 넘보느냐고 주먹을 어르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그 녀석 비위를 살살 맞추며 꼬드겼습니다요. 돌쇠는 침을 튀기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갈고 닦은 아첨과 거짓말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요. 그리고 그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제대로 걸려들었다 싶어 우리 도련님 급제시킬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으니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알더라고 그 녀석도 종인지라 제 처지를 알겠다며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대감이 과거 때마다 돈을 받아먹고 합격시켜준 사람들 이름을 줄줄이 대면서 귓속말로 한참 속닥였습니다. 들어보니 영락없이 도령님을 과거에 급제시킬 꾀였습니다요. 과거에 급제시킬 꾀? 그런 꾀도 있더란 말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주인은 어느새 화끈달아 한 걸음 앞으로 조여 앉았지요. 성질도 급하시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시겠습니다. 이 녀석아, 냉수건 숭늉이건 잔소리 말고 어서 말하지 못하느냐? 말씀드리죠. 하운데 단걸음에 달려왔더니 목이 바짝 말라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돌쇠가 일어서려고 하자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는 손수 물을 떠왔지요. 주인이 떠온 물을 벌컥벌컥 마신 돌쇠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댁종이 시킨 대로 그날 밤 대감댁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기와장을 뜯고 대감이 자는 방에다 긴 대롱을 받고 대롱 구멍으로 대감에게 공갈을 치기 시작했지요. 대롱으로 나가는 소리는 그냥 들어도 귀신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가 느닷없이 천장에서 났으니 대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요? 그렇겠다. 그렇겠어. 하하. 그래서 대감이 뇌물을 먹고 과거에 합격시킨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발발 떠는 소리로 천장을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더냐? 내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감이 발발 떨며 묻기에 내일 과거에 어디서 온 아무개를 합격시켜야 한다. 만약 합격시키지 않으면 여기 이름 적힌 이 문서를 당장 임금님께 가져다 바치겠다고 공갈을 쳤습니다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합격자 명단을 보았더니 도령님 이름이 떡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냥 급제도 아니고 장원급제였습니다. 대감이 겁을 먹어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아들놈을 장원급제시켰단 말이냐? 고맙다. 고마워. 혹시 내 녀석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주인이 혹시 하는 눈빛으로 묻자 돌쇠의 너스레가 아주 오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련님이 오시면 금방 들통 날 텐데 저도 보시다시피 모가지가 이렇게 하나뿐입니다요. 양반이 든 상놈이든 제 모가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한양에 어느 명문대가에서 도련님을 사위로 삼겠다고 얼른 이 소식을 전하라 말까지 주며 저를 서둘러 이리 보내지 않았겠습니까요? 돌쇠는 아주 거짓말이 주렁주렁 술술 잘도 나왔지요. 한양의 명문대가에서 사위를 삼겠다고. 그럼 내가 아들 덕분에 그 명문대가 집이랑 사돈까지 맺는단 말이냐? 주인은 돌쇠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더니 당장 종 문서를 태운 다음 바로 나를 받아
며칠 뒤에 자기 딸과 혼례까지 치러주었지요. 거기에 때마침 동네에 팔려고 내놓은 기와집이 있어 그 집을 사서 살림까지 차려주었습니다. 돌쇠는 꽃 같은 아내와 날마다 깨가 쏟아졌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집 아들이 설이 맞은 호박잎골로 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대문을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아, 과거에 합격한 녀석이 어째서 상판이 그렇게 사흘 굶은 늙은이 상판이냐? 제가 과거에 합격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돌쇠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그 때려 죽일 녀석,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희멀겋던 눈에서 대번에 번갯불이 번쩍합니다. 이 녀석을 죽여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녀석이 내 누이 신세까지 망쳤는데 이를 어쩌냐? 너희 신세까지 망치다니요. 양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일에 자초지종을 다 맞춰보더니 크게 놓아요. 돌쇠와 누이의 신혼집으로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루에서 두 부자를 본 돌쇠가 혼자 허 웃었죠. 이놈의 자식, 웃기는 왜 웃느냐? 아이고, 장인어른과 처남을 이렇게 모시게 되니 영광이옵니다. 부인 뭐 하시는가? 어서 술 한 상 내오시게.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귀하고 천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벼슬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나 거짓말을 해 종의 신분을 벗어난 사람이나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신분의 굴레를 이렇게 이야기로나마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